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저 그냥 어떻게 내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생 역전 한번 되지 않을까, 나 상향오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컷 놀다가 이제 나이 다 찼으니까는 어디 괜찮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착각들 하는 여성분들 요즘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흔적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꿈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괜히 괜찮은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남의 인생 망치지 마세요. 남의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의 부대표 그리고 척 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실제로 결정사에서 말하는 상위 1% 남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상위 1%의 자산가들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35억에서 50억 정도 본인 자산을 부채 제외한 이 정도에 가진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상위 1%라고 해요. 근데 이 결혼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뭐 직업이 괜찮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괜찮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그래도 본인을 좀 병풍 삼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반감을 좀 살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 시장에 정말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 자산이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뭐 이러신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통 강남에 거주를 하고 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뭐 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타워필리스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격만 해도 얼추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이쪽 시장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좀 약간 비슷한 집안의 사람들을, 배우자를 좀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1%의 자산가들 하면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2, 300억 정도는 있는 그 정도 분들, 그 이상의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1%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직업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직업은 뭐 주로 뭐 가업승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러니까 상위 1%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벌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으로다가 보편적으로 좀 상류층이다라고 말하는 대기업 분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박사까지 하시고 뭐 삼성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9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그들의 나이는 94년생, 95년생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시는데, 그런 분들의 연봉 1억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은 딱 손에 딱 쥐는 돈은 250에서 700만 원 정도. 근데 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저축을 한번 해봐요. 10년이면 얼마 정도 모아요? 10억 되나요? 힘들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다가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다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던 그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딘가에 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 직업이 정말 좋아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전문직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상위 1%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남자들은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 여성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를까요?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가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아나운서 안 사귀신 분 없고요. 연예인 안 사귀신 분 없고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 안 사귀신 분 없고요. 그냥 정말 예쁜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또 따로 있던데요. 그래서 그들이 자주 가는 곳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 친구들 또한 유명하신 분들도 보니까 있고,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좀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나 좀 화려하게 좀 생활을 좀 하시는 이런 여성분들, 좀 이런 여성분들이 좀 많이 연애는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바깥에서 어떤 오빠를 만났었거든요. 제가 그 오빠하고 사귀었었거든요. 이거를 마치 훈장처럼 갖고 오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애에만 적합했던 거였었고, 실제로 결혼 시장에서는요 달라요. 연애용 따로 있고 결혼용 따로 있다고 저는 봐요. 남성분들의 세계에서는. 특히나 내가 다 가졌더라면, 내가 꽤 괜찮은 외모에, 꽤 괜찮은 집안에, 꽤 괜찮은 직업에, 꽤 괜찮은 내 자산에, 뭐 이런 분들은요 선택지가 본인한테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만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막 그냥 즐기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을 왜 생각하는 거냐면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조금만 그러면은 여자들이 막 어머 오빠 막 같이 놀자 막 이러고 여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돈이 있으니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본인이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거는 돈이 일단 있으니까 이 사람들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편함보다는 조금 더 그것보다 강력한 혼자로서의 삶,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예전에는 솔직히 결혼을 불편해서 많이 했을 거예요. 다들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혼자 생활하기 힘드니까, 빨래 살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기계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갖춰 놓고도 그냥 돈 있으니까 이모님 부르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지는 뭐냐면 가정을 꾸려야지. 가정을 꾸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고 살아야지. 근데 이 아이를 낳고 살고 내 가정을 꾸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적합할까? 정말 예쁨 하나로다가 이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을 할까요? 맞아요.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딱 맞습니다. 당연히 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내 만족은 해야겠죠. 이분들은요, 10의 여자, 완벽한 여자를 찾는 건 아니에요. 나랑 우리 내 환경에 딱 들어왔었을 때 당황해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뭐 지적 수준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화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예전에 나랑 같이 함께 놀았던 그 화려했던 여성의 삶이 아니라 내 와이프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본인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 예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나랑 다닐 때 그래도 좀 요 정도는 아닐 정도의 외모를 가지신, 그래도 관리를 좀 한 이런 여성분들을 선호를 하죠. 근데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여성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잘생긴 오빠 있으면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할 때 어디 내 말 좀 잘 들을 사람 없나? 어디 돈 좀 많은 사람 없나? 이러잖아요. 근데 남성분들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연애는 그냥 해요. 근데 진짜 결혼 생각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은요, 연애할 때부터 조금 조심하게 만나겠죠. 근데 그냥 나 상관없이 편하게 연애는 그냥 아무하고나 해요. 뭐 내 여자친구가 에르메스 들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 와이프가 맨날 에르메스 백 아니면은 안 매요. 이러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충분히 금전적인 부분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내 자산을 같이 지켜줄 수 있고 내 가정을 좀 행복하게 화목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게요. 내 인생은요, 나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안 되는 거 이 악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내가 나도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상대방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나하고 정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혼 하나 잘못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인생이 뒤바뀌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은 선택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봐요. 진짜 안 하는 게 낫기도 해요. 보통 결혼하고 난 다음에 5년, 7년 있으면 내 재산의 반을 뺏겨요. 법적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작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성분들이 막 스탑 넣고 조심해야 돼. 막 여자들 좀 잘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대단한 여자를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사람의 의도가 좀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이 없어요? 돈 많죠. 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조심하는 거예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작정을 하고 결혼을 해서 몇 년 후에 돈을 가져간 여자들의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사례가. 이런 것 때문에 부자들일수록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흔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을 갔어. 그 대학교가 서울대라서 최고가 아니고요. 지방대라고 해서 별로가 아닐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라왔어.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가 이 프로필을 보면은 저희가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모아놓은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야, 경제가 좀 아예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돈을 꽤 열심히 모았어요. 야, 이 사람은 그래도 본인이 버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 어떻게 보면 결혼시장에서는요, 이 개념 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뭔가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 돈을 쓰는 사람이요, 인기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너무 잘나고 너무 예쁜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보다는요, 조금 덜 이쁘지만 본인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킨 여성분들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물론 만나고 싶겠죠, 예쁜 사람들을. 근데 연애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은요, 남자들이 매일 나를 픽업하러 오거든. 어디를 가든. 근데 그 픽업하는 차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아우, 나는 진짜 이런 애들하고 못 놀겠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랑 결혼해야지? 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착각이고, 그게 참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이만큼 내가 인기가 많은데 결혼을 왜 못해? 못해요. 인기 많은 거하고요, 결혼 시장에서의 인기하고는요, 또 다릅니다. 그럼 상위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절대 포기 못하는 1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요즘에는 무조건 다 그거 외모예요. 되게 예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게 잘생긴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래도 웬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외모를 나 되게 예쁘니까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착각인 거고, 그냥 웬만한 외모, 같이 다닐 때 창피하지 않는 외모,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1위는 무조건 외모다. 근데 그 외모의 기준 자체가 엄청 화려하고 예쁘고 섹시하고 이런 여성분들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외모에 플러스.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성격.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들, 불이 났을 때 내 몸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착한 사람?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는 사람이, 본인 각자마다의 착한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기준이. 괜찮은 외모에 착한 성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본인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솔직히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닌 거잖아요. 둘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내가 돈이 있어요. 모든 거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외모에, 괜찮은 성격에 나하고 대화가 잘 되고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상위 1%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성분들은 다 이거를 원해요. 딴 거 안 원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바라는 입장인 거지, 남성분들이 바랄 때는 괜찮아요. 저는요, 투잡 뛰어도 돼요, 쓰리잡 뛰어도 돼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은 먹여 살릴 거예요.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위 1% 딱히 엄청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집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는 집이랑 조금 좀 비슷한 환경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위 정말 1%, 그런 분들은 내가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나랑 이제 같이 어깨를 견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나는 이제 일적으로 좀 바쁘니까 예쁘게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 아이를 잘 교육을 시키고 케어를 잘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여성분을 원하죠. 이거 얼마 전에 회원 얘기인데요. 이제 그분이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계신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고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 근데 오빠가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좀 일을 그만두고 본인을 좀 케어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로서의 삶이 얼마나 멋진 직업인지를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독방 육아? 요즘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독방 육아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본인이 알아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만 독방 육아를 해? 이거를 갖다가 무게 삼는 여성분들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엄마라는 직업을 딱 갖는 순간 이 직업 자체는요, 그 어떤 직업보다 저는 더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이를 건강하게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애들 케어를 내가 다 해주고, 그리고 집안도 깨끗하게 내가 다 손질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남편 아침에 밥 차려주고서 출근시키고, 저녁에 왔을 때 애들이랑 깨끗하게 옷 입고 그냥 깔끔한 집에서 아빠 이러고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내려면요, 여자들 되게 힘들어요. 정말 엉덩이에 붙일 시간 없어요. 옆집 아줌만 만나서 수다 떨 시간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전업주부라는 이 직업 자체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직업을 정말 온전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게 잘 해낼 사람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전업주부로 있으면은 막 도태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너무 막 남보다 못한 삶을 살 것 같고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오셨더라고.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사회로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약간 이런 욕구가 좀. 근데 그렇다고도 그 분의 직업 자체가
되게 만인들에게 막 오픈이 되거나 막 이런 또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생각으로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혼자서 뭔가 도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직업,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집에서 엄마로서의 삶,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멋지는 직업인지, 그리고 전업주부라는 직업은요, 나중에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케어했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갔고, 내가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삶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는요, 세월이 가면은 두 눈으로 딱 보여요. 이 멋진 직업을 갖다가 그냥 요즘 여성분들이 나 그냥 200만 원이라도 벌려고, 나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싫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부라는 것도 직업이에요. 어디 나가서 어중뛰게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로서 삶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나는 진짜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내 와이프의 직업이 그냥 주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정말 책임감 있게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부를 원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러 오셨던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부라는 직업을 되게 하찮게 약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멋있는 직업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 건데, 내 한 명이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심지어는 우리 위에 부모님들까지도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나 하나로. 이 주부라는 직업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라는 이 타이틀, 이 직업을 가지려면은 정말 잘 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 엄마들이 또 잘못된 교육도 시켜주고 있잖아요. 야, 너는 나 같은 인생 살지 마. 그러면 좀 멋지게 살아봤던가. 그럼 아이들을 좀 훌륭하게 뭔가 좀 자존감 높게 좀 키워봤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쉬운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그거를 막 시켜서 애들 손잡고 데려와서 우리 딸은요, 저기 돈 많은 남자 만나게 좀 해주세요. 아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뚫고 수준이 높은 남자랑 결혼한 사례도 실제 있었을까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저도 그랬어. 돈 많고 엄청 잘생긴 오빠가 나한테 왔어. 근데 나한테 사랑한대. 아, 어떡하지? 내 주제에 과연 될까? 그죠? 나는 이 오빠보다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우리 오빠보다 별론 것 같고, 이 오빠랑 같이 있으면 내가 정말 또 다른 세상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정말 현실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여성분들이 보면은요, 성향들은 대부분 다 되게 착해요. 모두에게 다 잘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성향들이 선하고 순하고 착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예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결혼까지 간 케이스가 있고요, 결혼까지 못 간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까지 간 케이스. 자, 우리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결혼할게요 인사를 시켰는데요, 여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어. 돈이 없어. 근데 얘가 우리 아들 돈을 뭔가 막 뺏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 같아. 엄마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는 없지만 난 너희의 결혼을 축복한단다. 이렇게 곱게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모든 부모님들은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내 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러면은 나는 글쎄 모르겠다. 난 이 결혼은 난 찬성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의 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예로다가 비슷한 여성분이 계셨었어요. 환경적인 부분이 좀 비슷하고 남자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런 여성분이셨는데, 똑같이 굉장히 잘 나간 남성분이랑 만나서 결혼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성분은 온갖 모든 욕을 시어머니로부터 다 들었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아들한테, 내가 이 결혼 내가 찬성할 것 같니? 너가 이 결혼 가능할 것 같니? 이런 모진 말을 다 들었어. 근데 이때 이 반응이요, 한 여성분은요, 오빠는 상처받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그런 말 들어도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강단이다라고 표현을 할지, 아니면은 스탑럴콜에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불을 쟁취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존감이 높아서 오빠 맞죠? 저 없는 거 맞고 부모님이 충분히 반대하실 만해요. 근데 오빠 저는 괜찮은데요. 오빠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남성분들은 더 의지가 강해지겠죠. 한 분 같은 경우는요, 아픈 부분에 상처를 딱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힘들었던 거죠. 오빠 내가 뭐가 된다고 나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둘이 자주 싸웠어요. 부모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받아들였던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정말 부자 남자 만나가지고 없는 집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신분상승이 이게 엔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엔딩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누군가가 방해는 한 번은 해야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여성분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오빠랑 만나는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안 된 케이스. 정말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상위 1%랑 결혼하려면은 엄청 예뻐야 될 것 같고, 나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집도 엄청난 부자여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여성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상위 1%의 남성분들은요, 완벽한 10의 여자를 찾진 않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셨을 때 상위 1% 남성들이 선택하는 여성은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선택된다 싶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정말 부자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부자 남자가 어느 정도 외적인 부분은 패스 통과를 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 1차 관문이 되게 어려워요. 남자들은 일단 1차 관문이 외모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으면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외모가 조금 별로해도 만나는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보죠. 그래서 왜 여자들은 가끔 못생긴 남자 많이 만나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변 배경,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직업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은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남성분들은요, 1차 관문이 되게 어려워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성격을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남성분들 귀신같이 파악해요. 나 돈 보고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아, 진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부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오픈은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 그럴 만큼 달려든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한 2번, 3번 정도 만나면은 바로 그들이 보인대요. 오빠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려고 남성분들이 완벽한 10의 여자 아니고 모든 거를 나한테 다 갖다 바쳐줬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여성분들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내가 진짜 부자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그만큼 나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외모도 조금 괜찮아야 되고, 그래도 괜찮은 내 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오,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이만큼 내가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에 대한 가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 가치를 올리려면은 내가 내 인생에 좀 예의를 갖추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라면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저 그냥 어떻게 내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생 역전 한번 되지 않을까? 나 상향오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지금 괜찮은 어리버리한 남자 만나가지고 요즘에 남성분들 퐁퐁남 되게 싫어하잖아요. 시커 놀다가 이제 나이 다 찼으니까는 어디 괜찮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착각들 하는 여성분들 요즘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흔적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뭐 열심히 놀다가 이제는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해서 남자 한번 만나봐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꿈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괜히 괜찮은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남의 인생 망치지 마세요. 남의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성분들은 좀 결혼을 차라리 안 하고 혼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유부남 돈 많은 아저씨 만나가지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명품백 받고 선물 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남성분들이 야, 너 뭐 퐁퐁남이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 사람의 과거를 닦아줄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외적인 거에 기준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게 이런 사람의 과거가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려는 거예요. 요즘에 여성분들도 또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예쁘고 되게 화려한 여성분들 중에서 뭐 대단한 남자를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예쁨을 조금 모르고 본인이 어느 정도 가치를 조금 모르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자신감이 없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결혼을 해요. 그러잖아요. 결혼정보회사는 어떤 분들이 인기 많아요? 당연히 여성분들은 당연히 예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남성분들은 직업 좋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죠. 근데 인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인기 투표하는 데가 아니고 이 시장은 결혼을 하려고 만나는 곳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인성 좋은 사람들이요.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이 뭔가 되게 편안함을 느끼거든.
요즘에 현대 사회인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생각도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뭔가 남들은 되게 화려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나는 늘 녹록지가 않아요. 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될까? 나는 결혼시장에 가면 나는 과연 몇 등급이나 받을까? 나는 그런 데서 내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끔 저 몇 등급인지 평가받고 싶어요. 평가 좀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냉철하게 한번 해드려 볼까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이 본인이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저는요, 이랬거든요. 저랬거든요. 이런 여성분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들어와서. 남성분들은 그냥 나랑 미래를 같이 살아갈 사람이면 돼요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여자들의 상담은 너무나 피곤한 거고 남자들의 상담은 있을까요? 찾아봐야죠. 제가 결점이 많은데 뭐요? 키가 작아요? 직업이 안 좋아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어요. 이제 실제로 상담하시면서 부대표님께서 이분은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상담하면서는 몰라요. 상담하면서는 본인이 다 내려놓고 정말 결혼을 하려고들 이쪽에 오시니까 저 정말 결혼할 거예요 이러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결혼 못하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보여요. 첫 번째, 자존감이 낮은 분들.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요. 누군가를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될까? 결혼할 수 있을까? 본인이 누군가와 딱 만났어요. 이제 결혼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뒷걸음질 쳐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결혼을 하려고 왔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본인이 과연 이거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계속 뒤로 빠져요. 다시 또 다독여요. 다시 또 시작을 해요. 다시 누군가를 또 만나요. 왜냐면 착하거든. 예쁘고 착하고 괜찮거든. 정말 결혼할 의지는 있는 사람이고 또 만났어요. 막상 얘기가 나와요. 그럼 또 뒷걸음질 쳐요. 그분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분의 자존감을 채워줄 남자는 없어요.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거는 본인이 채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채워줄 사람은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안 되겠다. 그냥 이분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한. 본인 완벽해요. 직업 완벽해요. 집안 괜찮아요. 외모 괜찮아요. 학력도 괜찮아요. 모아놓은 자산도 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근데 본인이 이만큼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완벽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분들은 내려놔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모든 게 다 완벽해도요. 그 완벽한 사람이 꼭 자기한테 굉장히 헌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 안 돼요. 결혼해도 아마 계속 바랄 거예요. 나한테 해줘. 뭐를? 나에게 계속 사랑을 줘. 나에게 너의 모든 영혼을 다 털어서 너의 진심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옆에 배우자는 힘들겠죠. 요즘에 이혼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결혼을 해서도 둘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 결말은 뻔하다. 그럼 차라리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 결정사 가입할 때 이제 부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조건만 보고도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전에 가입을 좀 거절하시기도 하나요? 그렇죠. 3분만 해도 일어나요. 저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물어봐요. 저는 처음 만났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럼 그동안에 얼마를 모아놓으셨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묻습니다. 그 이후에 플러스 우리 집안까지 좋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왔는데 저 일은 안 하고 있어요. 모아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 못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게 살았었대. 무슨 체험이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대.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걸로 인생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본인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지금 모아둔 돈은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떤 분을 원하세요? 전문직? 그 순간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일어나셔야죠. 더 이상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대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제가요 주변에 오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분 중에서 한 분이랑 결혼하세요. 저희는 안 됩니다. 여기는
본인의 객관화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이랑 상하랑을 뭐 싹터 나가면서 계속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갑자기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갑자기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거고를 예측하려고 오는 데는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누군가와 계속 정을 쌓다가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 요소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정말 결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나하고 맞는 사람들로 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거를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난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인사부터 딱 인사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바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럼 저한테 만약에 저한테 1억을 드릴게요. 1억을 준다고 해도 이런 분을 만날 전문직은 아무도 없겠죠. 나이가 40인데. 성향 자체가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도 있다고 보실까요? 있죠. 딱 보면은 보이죠. 저희는 보여요. 그냥 예로다가 제가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우리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가 미끄러진 거예요. 막 미끄러졌는데 이 파도에 제가 몸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딸이랑 나랑 여기서 죽나? 막 어떻게 몸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막 계속 파도는 치고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 신랑이 뛰어들어갔어요. 딸을 딱 잡았어. 그리고 저를 잡아 세워줬어요. 일어났더니요. 무릎밖에 안 오는데였었어요. 혼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 혼자서. 밖에서 우리 신랑이 뭐하고 있지? 그리고 계속 쳐다봤대요. 저를. 저는 그 상황이 몰랐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고 그냥 계속 치는 파도에 몸을 중심을 못 일으켜 세우겠더라고요. 뭐 어머 나 여기서 정말 죽나 보다 막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지? 저기 바로 자기 눈 앞에서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못 느껴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는 물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잖아요. 보여요. 조금 더 쉽게 보여요. 근데 야 결혼을 왜 하려고 그러지? 결혼하지 말지? 저희는 보여요. 본인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막 허우적 대고 있겠죠. 막 지금 숨도 못 쉬겠고 바빠 죽겠고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고 이거 되게 급한 것 같고 근데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색이 너무 짙어요. 너무 짙어요. 본인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아요. 내가 다 옳아요. 모든 게 다 옳아요. 이 옳은 본인의 생각에 남들에게 맞춰지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결핍을 상대방으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결핍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찾으려고 해요. 안 돼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객관화가 너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내가 나이가 지금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본인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사람도 없어요. 만나기는 하겠죠. 예쁘니까 만나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할 수도 없어요. 아마 결혼 안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객관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뻐서 괜찮아요. 만나면 돼요. 근데 이 예쁜 거를 너무 무게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결혼하시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남자가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은 당연히 해줘요. 부모님은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주죠. 근데 이 남자들이 내 남편이 나한테 모든 거를 부모님처럼 채워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던 것만큼을 바라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엄마 아빠랑 사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 와가지고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안 돼요. 왜 그런 것들을 왜 본인이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거를 남한테 찾냐고요. 왜 피곤하게 하냐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남성분들의 컴플레인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죠? 이러면서 남성분들은 그거죠. 와,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그 몇몇 이런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을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욕보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혼자 사세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연예시장에서 연애만 하시고 즐겁게 오빠들이랑 놀다가 그냥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여성분들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예쁘니까 만났거든요. 그 피해는 누가 봐요? 그보다 못한 외모의 여성분들이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
조금 뭐 되게 예쁘지는 않지만 막 멋부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요, 본인이 되게 멋부리는 걸로다가 본인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핸드폰에 피터 끼워가지고 남들 못 알아보게 사진 찍어놓고 올려놓고, 예뻐요. 인스타그램에 막 DM 오고, 예뻐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현실을 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보고서 뒤에 보내잖아요. 예쁘니까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몹쓸병이 이제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쁜가? 남자들 왜 이렇게 나한테 DM을 보내? 본인이 그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누가 만나잖아요? 그 누구를 만난 게 이제 후장으로다가 남아요. 근데 객관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여성들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은 왜 있잖아요. 오빠, 오빠 이러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은 이미 잡은 물고기거든. 끝났거든. 본인의 본성을 막 드러내거든. 이런 사람들이 끊는 이혼을 하죠.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결혼 생활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알콩달콩 애기 낳고 화목하게 이거를 유지하려고요. 엄마들은요, 피나는 노력을 해요. 계속 이렇게 누르고 살아요. 그래, 내가 참자. 그래, 하고 싶은 말 내가 조금만 더 한마디 좀 덜 하면 된다. 연애할 때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요. 근데 잡은 물고기한테 더 이상 밥은 주진 않아요. 이미 내 거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 사람한테 접근을 했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이제 이렇게 좀 확연하게 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케이스가 있는데 남자의 돈을 바라보고서 결혼했던 여성분은 실제로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본인이 결핍이 딱 돈이었었어. 근데 이 돈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아이가 있는 재혼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실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해요. 어제 저희 집에 경찰이 왔었거든요. 남자가 때렸어요. 물건을 자꾸 부셔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계속 흘려요. 저희는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하지? 뭐지? 이 사람이 약간 사기 결혼을 했나? 뭐 당했나?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여자가 좀 불쌍한가? 저희는 당연히 여자 한쪽만 말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가끔씩 전화를 하면서 저희 쪽에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결혼 생활을 5년인가를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많은 돈과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쪽에 또 왔어요. 재혼으로다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저희는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이 돈이 목적이었었고 그 돈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남자한테 계속 약간 이렇게 뭔가를 화를 나게끔 계속 이 여자가 건드렸더라고. 유도했구나. 그렇죠. 그 남성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흥분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는 계속 참고 증거는 어쨌든 수집해놔야 되잖아요. 완전 계획적인 사람이었던 거지. 우리 쪽에 계속 뭔가를 흘렸던 거였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진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은 진행하면 안 돼요. 결혼정보회사에 사람들이 와서 뭐 본인이 우리가 그냥 결혼만 시켜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거 큰일 나요. 약을 먹고 오는데 우리한테 얘기는 했는데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저희 이거 큰일 나요. 제가 정신병원에 갔던 이력이 있는데요. 저희 이거 숨겨주세요. 저희 큰일 나요. 제가 병이 있는데 이것도 알려주지 마세요. 저희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저희한테 진행을 해달라고요? 위자료 많이 받아갖고 와서 자기 이제 돈 좀 있다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소개가 돼요? 안 돼요. 완전 블랙리스트인데요? 그렇죠. 진짜 정말 어떤 사람이도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모르죠. 사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분에게는. 너무 별의 사람이 다 있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나랑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혼자 살면은 원룸에서 살 수 있는데요. 결혼해서 누군가와 살면요. 투룸에서는 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버는데요.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랑 똑같이 300~400만 원 벌어가지고 와준대요. 그럼 우리 둘이 합치면 700만 원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병원에 가는데요. 혼자 보호자 명의 이름 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쵸. 나 양념치킨도 먹고 싶고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두 개 다 못 시킬 것 같은데요. 누구 한 명 더 있으면요. 두 개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혼자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내가 뭐 결혼을 해서 대단한 삶을 살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우울해져요. 그 사람은 결혼 끝까지 유지 못해요. 그냥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엽기 떡볶이 혼자서 먹기 너무 많거든요. 근데 둘이서 먹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생각으로다가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단, 폭력, 음주, 도박, 바람 이런 것만 안 해주는 사람이라면 서로 그냥 서로 사랑으로다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의리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책임감으로 우리가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과연 결혼 제도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과연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피디님은 아직 싱글이니까 현 사회에서 맞다기보단 이건 약간 가치관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결혼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맨날 살면서 김치찌개만 먹어요? 전 그렇게는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과연 지금 이런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과연 맞을까? 난 그냥 우리 엄마 아빠랑 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 혼자 즐기면서 나를 찾아가고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한데 굳이 결혼을 해야 돼? 요즘에 이런 딜레마 되게 많이 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결혼에 적합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 이거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본인이 본인의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제도권 안에서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결혼 시장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봐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안쓰럽고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저렇게 생각들이 많지? 그냥 하면 되지? 저는 아직은 50대 중반이니까 뭐 저희 때까지만 했었어도 그냥 결혼은 당연시 해야 되는 것.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편으로 다 가는 거. 그래서 부모님한테 했던 거를 남편한테 했단 말이죠.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남편 말 잘 들으면서 서로 그냥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의 세대가 40년대부터 55년도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게 당연했었던 세대.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지혜비를 섬기면서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던 세대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었고 그 너무나 당연했던 세대였었고 요즘 같은 세대는 야 뭐하러 결혼을 하니? 네 커리어를 쌓아야지. 네가 왜 결혼을 해서 왜 너가 무슨 뭐 남자 뭐 시중 들 일 있어? 요즘 엄마들이 이런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둔 자식이라거나 그리고 나는 나를 찾아갈 거야. 결혼을 해서 나는 내 삶을 즐기면서 같이 나랑 즐길 수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사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결혼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것들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이혼이 답이 아니고 이혼이 자랑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이 너무 쉽고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무슨 우스갯소리로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괜찮으면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결혼했으니까 좀 살다 보니까 별로니까 이혼해야지? 쟤도 이혼했고 쟤도 이혼했으니까? 근데 그 이혼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나도 물론 상처를 받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상처를 받고요. 우리 형제자매도 같이 상처를 받고요. 해결나 자식이 있다면 자식마저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아예 이 시장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가정 꾸려야지, 그러면 그 본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 결혼이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결혼시장에 뛰어든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어요. 이 사람하고라면은 나는 나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맞아요. 돈? 저는요, 우리 신랑 직업 없을 때 결혼했어요. 그때 취준생이었었어요.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신우 5명에? 막내예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그냥 너무 편안했어요. 이 사람이랑 너무 편안했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인데 늘 겸손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좋았던 부분이 결국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래 그 좋았었던 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 거고요. 아 지금은 직업 있어요. 좋은 직업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나 혼자만의 세상이에요. 나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뭐 같이 영원히 끝까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동시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혼자만의 삶이긴 한데 내가 이 사람이 더불어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누구 없을까요? 이 사람이 좋을까요?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막 이럴 때마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괜찮으면 살면 되는데 이 사람 정도면 어딨어요? 우리가 사람 쇼핑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하고 생활이 조금 비슷해, 환경이 조금 비슷했던 사람이거나 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화가 되게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여러분이 배우자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할 수 없고 그래도 나는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찾으려고 자꾸 한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